수능특강 문학 106페이지 한번 보시죠. 자, 한번 읽어볼 테니까 또 살짝살짝 선생님이 이 작품은 방금도 언급했다시피 표현상의 특징을 좀 볼 거거든요. 물론 내용도 보겠지만 여기에서 과연 내가 몇 개나 선생님의 설명과 중첩되는지 한번 보십시오. 총 3년으로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1년이 1행으로 되어 있어요. 3문적 성격을 띠고 있습니다. 그 여름 나무 백일홍은 무사하였습니다. 한 차례 폭풍에도 그 다음 폭풍에도 쓰러지지 않아 쏟아지는 우박처럼 붉은 꽃을 매달았습니다. 그 여름 나는 폭풍의 한가운데 있었습니다. 그 여름 나의 절망은 장난처럼 붉은 꽃들을 매달았지만 여러 차례 폭풍에도 쓰러지지 않았습니다. 넘어지면 매달리고 타올라 불을 뿜는 나무 백일홍, 억센 꽃들이 두어 평 좁은 마당을 피로 덮을 때 장난처럼 나의 절망은 끝났습니다. 이렇게 된 거죠. 표현상의 특징이 좀 많이 나오죠. 일단 제목이 그 여름의 끝인데 제목을 통해서 일단 뭘 할 수 있냐면 계절적 배경을 가장 먼저 체크해 볼 수가 있겠죠. 그리고 제목에 나온 끝이 마지막 3년에 끝났습니다 라는 서술어로 연결이 돼요. 다시 한번 좀 자세히 볼게. 그 여름의 끝이에요. 그러니까 제목이 시 전체를 의미하는 거죠. 자, 그 여름 방금도 얘기했다시피 얘는 계절적 배경이 소개되어 있고요. 그 여름 나무 백일홍은요. 백일홍 자연물이죠. 백일홍이랑 여름에 피는 꽃이잖아요. 그렇지? 되게 중요한 핵심 대상입니다. 여기가. 백일홍은 무사하였습니다. 다행이네. 자, 한 차례 폭풍에도 그 다음 폭풍에도 쓰러지지 않아. 한 차례 폭풍에도 그 다음 폭풍에도 쓰러지지 않아. 어차피 문제도 나오지만 제가 그냥 설명을 하면 이 폭풍이 있었음에도 그 여름 나무 백일홍은 쓰러지지 않았다라는 거죠. 그러면 백일홍을 핵심 대상으로 삼는다면 이 폭풍은요 어떤 의미겠어요? 그렇지. 백일홍에게 시련을 주는 존재 이렇게 하면 되겠죠. 쏟아지는 우박처럼 붉은 꽃들을 매달았습니다. 그러면 붉은 꽃들을 매달았습니다 라고 얘기했죠. 일단 붉은을 통해서 무엇을 알 수 있을까요? 시각적 심상도 있고요. 붉다라는 것 자체가 색깔을 의미하는 형용사이기 때문에 그렇지. 색채어를 활용해서 강인한 또는 확실한 시각적 심상을 했다라는 거죠. 그러면 이 붉은 여기까지는 무사했다라고 얘기했는데 쏟아지는 우박처럼 폭풍 속에서도 폭풍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붉은 꽃들을 매달았다는 것은요. 이 백일홍의 강인한
슈퍼파워 뱅이록이 된 거죠. 강인한 생명력 이렇게 얘기하면 되겠죠. 그 다음에 이거 보십시오. 그 여름 나는 폭풍의 한가운데 있었습니다. 얘 또한 시적 화자가 나라고 직접적으로 겉으로 제시되어 있죠. 그럼 보세요. 그 여름과 그 여름은 같은 여름이죠. 백일홍은 여러 폭풍 속에서도 한 차례 폭풍에도 그 다음 폭풍에도 쓰러지지 않고 강인한 생명력으로 쏟아지는 우박처럼 생명들, 붉은 꽃들을 매달았죠. 그렇지? 자, 그런데 나는 폭풍의 한가운데 있었습니다 라고 얘기했을 때 뭘 의미하겠어요? 화자가 여기서 화자가 백일홍과 같은 상황에 있었음을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얘가 1년, 얘가 2년이라고 봤을 때요. 똑같은 상황적으로 봤을 땐 백일홍 나무와 화자는 똑같은 시간과 공간에 있었던 거야. 근데 나의 절망은 그 여름 나의 절망은요. 장난처럼 붉은 꽃들을 매달았대요. 나의 절망은 그러니까 이거 시가 좀 어려워요. 여기서 붉은 꽃은 뭔지는 몰라도 백일홍의 강인한 생명력을 의미하는데 여기서의 붉은 꽃들은요. 나의 절망인 겁니다. 나의 붉은 꽃들을 매달았지만 여러 차례 폭풍에도 쓰러지지 않았습니다. 무슨 뜻이야? 나의 절망은 그렇죠. 여름 내내 화자의 절망은 지속되었다라고 해석하면 되겠죠. 일년의 백일홍의 강한 생명력과는 다르게 화자는 백일홍의 강한 생명력과 같은 수준의 힘으로 절망을 겪고 있었다. 이렇게 얘기해도 되겠죠. 그러면 여기에 굳이 여기서 얘기하자면 이 폭풍은 절망을 없애줄 만한 긍정적인 거 아니었나? 이 폭풍은 화자에게 절망을 없애줄 만한 도움의 존재이지 않았을까? 그런데 그 도움의 존재의 그 도움보다도 나의 절망이 더 셌는지 붉은 꽃들을 매달았지만 절망을 매달았지만 그 도움이 무색할 만큼 나의 절망은 끝나지 않았다라는 내용이죠. 그러면 봐라. 다시 아까 체크를 해보라고 얘기했었는데 1년에서 이 붉은 꽃은 백일홍의 강인한 생명력이라고도 해놓고 그리고 뭔가 긍정적인 이미지인데 얘는 2연에서 붉은 꽃은 나의 절망을 의미하는 거잖아요. 똑같은 붉은 꽃임에도 불구하고 의미가 상반되잖아요. 그러면 절망이란 게 눈에 보이나? 안 보이죠. 무게를 느낄 수 있니? 냄새를 맡을 수 절망이란 건 추상적이잖아요. 그래서 이거는 출제예감. 얘는 추상적인 절망을
구체화한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구체화했을까요? 꽃으로. 즉 어떻게 구체화했을까요? 시각적으로. 아니면 절망을 자연물로 표현을 한 거죠. 그렇지? 넘어지면 매달리고 타올라 불을 뿜는 나무 백일홍, 억센 꽃들이 두어평 좁은 마당을 피로 덮을 때 여기서 한번 끊어봤으면 좋겠어요. 넘어지면 매달려 그리고 타오르면서 불을 뿜는 나무 백일홍, 그 억센 꽃들, 얘네들은 다 모두 뭐냐면 백일홍의 억센 끈기, 강인한 생명력을 다시 한번 강조하는 건데요. 억센 꽃들이 두어 평 좁은 마당을 피로 덮을 때, 오케이. 자, 강인한 생명력이 넘어지면 매달리고 타오르죠. 그러면 백일홍의 강한 생명력, 끈기, 살아남고자 하는 투지, 이런 것들이 맞아요. 상승적 이미지로 드러냈거든요. 그런데 얘네들이 두어 평 좁은 나무까지가 아니라 마당을 피로 덮을 때, 즉 꽃잎이 모두 마당에 떨어졌을 때예요. 그러니까 백일홍 나무에 달린 백일홍 꽃이 마당에 떨어진다는 것은 여름이 끝난다는 거예요. 백일홍이 떨어지면 여름은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한번 얘기하자면 여름의 끝자락에 백일홍이 뭐라고 할까? 백일홍이 떨어진 모습. 그러니까 여름이 끝날 때, 이게 바로 여름의 끝이죠. 썼구나. 근데 이걸 잘 보셔야 합니다. 장난처럼 나의 절망은 끝났습니다야. 그러면 정말 장난처럼이라는 것은요, 절망을 꺼내는 일이 쉽지만은 않았다고요. 따라하는 것을 장난처럼이라고 얘기하는 거고요. 나의 절망은 끝났습니다. 나의 절망은 끝났습니다. 라는 것은요, 절망을 극복한 겁니다. 자, 이렇게 표현해도 될까는 모르겠는데, 백일홍이 있고요, 화자가 있어요. 그 여름 백일홍은요, 시련이 있었죠. 화자에게도 시련이 있었죠. 똑같이 이렇게 출발하는 거야. 근데 백일홍은 시련을 이겨냈죠. 그런데
여전히 화자는 시련 속에 있는 거죠. 그리고 이 극복한 게 마당에 떨어졌죠. 그러니까 그렇다고 해서 백일홍의 시련은 아닌데 얘는 할 걸 다 하고 끝났으니까요. 그리고 자연의 순리에 의해 낙화된 거죠. 이럴 때 나는 이제서야 극복이 된 거죠. 이렇게 견주면 되겠다. 이렇게 선생님 즉석에서 한번 그려봤는데, 그래서 똑같은 그 여름의 시작과 끝으로 봤을 때는요, 백일홍이 겪는 시련보다 화자가 겪는 시련이 좀 더 길었고요. 백일홍은 봐봐, 시련을 극복해내고 나중에 자연스럽게 순리에 의해서 꽃이 진 거죠. 그래서 이거는 부정적인 게 아니라 당연한 자연의 순리, 금방 적었구나. 자연의 순리, 그 다음에 자연의 이치, 이런 것들을 적용할 수 있거든요. 근데 화자는 자연물은 아니잖아요. 근데 화자는 결국에는 여름이 끝나서야, 결국에 화자는 여름 내내 시련의 기간이었다라고 봐도 되는 거죠. 자, 이 시의 특징은 1년과 2년으로 봤을 때는요, 자연과의 유사성을 바탕으로 화자의 상황을 설정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화자를요, 아니다. 화자를 자연과 유사성을 바탕으로 시상을 설정했다라는 게 일단 가장 두드러진 것이고요. 그 다음에 이 부분 있죠. 이 부분. 이렇게 절망을 끝나는 일이 쉽지만은 않은데 이거를 장난처럼이라고 얘기했죠. 이거는 반어법이에요. 우리 앞서 배운 거는 역설법이 있었죠. 이건 반어법입니다. 장난은 아무것도 아닌 거잖아. 현진이 갸우뚱 왜 반어인지 다시 설명해 줄게요. 장난이라는 것은 되게 가벼운 거잖아요. 근데 화자가 이렇게 절망을 끝내기까지가 장난이었겠냐고. 그러니까 반대로 얘기했기 때문에 반어법입니다. 정말 만약에 얘를 장난으로 안 한다면 정말 무거운 형벌의 기간이 끝난 것과 마찬가지로 내 절망을 끝냈습니다라고 한다면 반어가 아니겠죠. 이 말을 가볍게 이렇게 해버리면 이거 너무 화자의 정서를 무시하는 것이 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반어법이라는 거 잘 알아두시고요. 그 다음에 당연히 폭풍에도 이겨내는 뭐 꽃들을 매달고 뭘 한 것처럼 이 백일홍을 의인화했다라고 해도 돼요. 자연물이긴 하지만 고통을 이겨내는 존재 이런 거죠. 네. 우박처럼 1년에서 우박처럼 붉은 꽃을 색채내려고 왜요? 우박이 무슨 색이지? 하얀색, 어? 하얀색. 딱히 색깔은 없죠. 그럼 우박은 이제 비의 결정체인데 비를 색채 이미지로 하진 않아요. 그렇지. 그 다음에 근데 눈이라면 또 몰라도 눈이라고 한다면 괜찮죠. 네. 네. 아이. 아니야, 꼭 그렇진 않아. 이게 맞아. 그러니까 그 기상 이변으로 인해서 우박이 떨어지기도 해요. 여름에도 떨어집니다. 기상 이변에 의해서. 그래서 그냥 비유이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이것을 뭐 겨울에 우박? 겨울에 우박? 근데 여름 가을에도 가끔 있어요. 봄에도 있고. 그거 되게 유명한 기사가 있는데 우박 때문에 막 차량 손상되고 그런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기상이변 현상에 대해서 그런 거니까 이거를 굳이 계절이라고 얘기하진 않고요. 그 다음에 요거 하나 마지막으로 볼까요? 씁니다.
동일한 그러니까 경어체 말고요. 일단은 경어체 맞는데 일단 선생님 먼저 설명할게. 시행 연 일행이 일연이기 때문에 어쨌든 연의 마무리, 행의 마무리에 동일한 종결 어미를 통해서 이런 게 뭐예요? 끝이니까 가군 수미상관 아니죠. 그래 유산통사 구조도 되지만 일단은 동일한 종결 어미가 반복됐죠. 꽃들을 매달았습니다. 쓰러지지 않았습니다. 그래 유사통사 구조의 반복도 된다. 자, 그 다음에 금방 여러분들이 얘기한 것처럼 경어체를 사용했죠. 근데 경어체를 사용했다라고 하지만 구체적 청자가 있는 건 아니죠. 혼자 얘기한 거죠, 그렇지? 혼자 독백체예요, 이게. 자, 상대높임법인 하십시오체가 들어갔다 하더라도 이거를 대하체로 볼 수는 없고요. 독백인데 경어체를 얘기했다. 그럼 이렇게 되면 뭘 얘기하는 거냐면 시의 분위기가 그렇지. 시의 분위기가 오케이. 차분하면서도 진지해진 것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겠죠. 그치? 자, 다시 보면 뭐 붉은 꽃이라는 것은 결국에 백일홍에게 있어서는 시련을 딛고 이겨낸 것인데 화자에게 있어서는요 어떤 거예요? 절망인 거예요. 오케이, 좋습니다. 혹시 또 질문 또 있을까요? 괜찮아? 괜찮다면 잠깐 쉬셨다가 한용운 씨를 먼저 봅시다. 그 다음에 페이지는 273페이지예요.